맑고 푸른 동해바다 위에 우뚝 서 있는 섬 울릉도. 이 선을 아우르며 해안을 따라 39.8km가 연결된 일조 도로는 국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에 속한다. 태하 등대로 향하는 길을 잇는 자그마한 공원인 화성공원. 39년간 이어진 공사 끝에 울릉도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일조 도로를 화성산업이 오랜 기간 건설한 것을 기념하며 도민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건물이 아닌 삶을 지어내길 바라는 건설사이자 도시가 갤러리가 되기를, 자연이 집이 되기를 꿈꾸는 기업. 59년이란 오랜 세월의 변화와 위기를 이겨내고 커진 몸체만큼이나 잘 다져진 내실로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하게 하는 장수 기업. 남다른 시선과 꿈을 가진 화성산업을 만나본다. 대구를 대표하는 중견 건설사이자 지역민들의 자긍심인 화성산업을 창립한 이윤석 명예회장. 지금은 장남과 차남이 가업을 이으며 그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 시작은 작고 미약했다. 그의 나이 15세. 아버지가 투자한 미국 사업의 실패로 급격히 가세는 기울어졌다. 떠밀리다시피 나간 곳은 작은 아버지가 맡으신 도로 건설 공사장이었다. 낮에는 작은 아버지를 대신해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거나 측량 보조를 했고, 밤이면 장부 정리를 했다. 농사 짓는 것만 보고 자란 그에게 건설 현장이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길이 닦여지고 다리가 세워졌으며 건물이 들어섰다. 고생 끝에 완성이 된 건축물이 세상에 떡하고 나타나는 날이면 희열과 환희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본격적으로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다. 1958년 9월 자본금 1,030만 원으로 화성산업은 태어났다. 처음엔 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정도로 초촐했다. 회사의 이름부터 지어야 했다. 이윤석은 오래도록 발전이 지속되는 회사가 되길 염원하며 화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화성의 뜻을 보면은 이 조화로울 화자에 이룰 성입니다. 결국은 화합하면서 이룬다는 게 하나의 화성의 창업 정신입니다. 화성은 창업하자마자 굵직한 사업 2개를 따냈다. 불국사에서 석굴암을 잇는 도로 건설과 울릉도 도동과 저동항에 방파제를 짓는 공사였다. 큰 사업이었지만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었으니 거칠 것이 없었다. 성실히 공사에 임하며 회사의 기틀을 차차 잡아가던 중 그의 앞에 상상도 못한 시련이 다가왔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이 생생하게, 회사의 어려운 상황이 생생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집안에 참 부산하게 움직였죠. 그 사무실, 집이 바로 사무실이었으니까 부산한 움직임, 또 정말 어두운 표정이라든지 회사에 위기가 오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었죠. 태풍 사라호가 한반도를 덮쳤다. 수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도로, 다리가 망가졌다.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사망 실종자가 840여 명, 이재민이 37만 명이 넘는 실로 엄청난 재앙이었다. 태풍의 진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지나 울릉도로 향했다. 태풍으로 인해 이미 80%가량 진행됐던 불국사에서 석굴암을 잇는 도로가 유실됐고, 울릉도 방파제 건설 현장의 선박과 장비는 어찌 손썹을 엄두도 못 내고 바다에 수장됐다. 요즘은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정부에서 그걸 공사했는 걸 인정을 해주고 해주면,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좀 미비할 시절입니다. 그래서 공사해놓은 것도 태풍에 유실되면은 그것을 받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새로이 우리를 회사의 돈을 들어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화성산업이 창업한 지 꼭 1년이 되던 해였다. 자본금 1,030만 원이었던 회사의 피해는 자본금의 10배가 넘는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러 파산 지경에 다다랐다. 설상가상 악재는 더해졌다. 지금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는 내무부에서 방파제 공사에서 손을 떼고 다른 대기업에게 넘기란 명령이 내려왔다. 중장비가 다 유실되고 회사가 참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빨리 또 피해 복구 공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대기업에 이제 공사를 넘기게 되었죠. 불가항력적으로. 이대로 주저앉아 순순히 패배할 수는 없었다. 이윤석은 태풍 속에서 그나마 건진 장비와 배를 댈 수 있는 배짜리를 넘기는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고 공사를 넘겼다. 하지만 태풍은 이윤석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크고 작은 공사들을 진행할 회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항만이라든지 도로가 유실되고 하니까 많은 복구 공사가 또 정부에서 발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은 공사를 또 수주함으로 해서 좀 빨리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었다 할까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발빠르게 이윤석은 울릉도와 동해안 지역의 태풍 피해 복구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각종 항만과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습득한 노하우와 15세 때부터 건설 현장을 누빈 그의 자신감은 좋은 평가 요소가 됐다. 무엇보다 이윤석이 믿은 것은 사람이었다. 중장비가 유실되고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장비도 또 새로 빌리면 또 빌려갈 수도 있고 결국은 사람이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무슨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값비싼 교훈을 얻었죠. 인생은 세옹지마란 말이 있듯이 화성산업과 울릉도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1986년 태풍 애비가 강타하면서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 다른 회사에게 넘겨주었던 저동항 방파제가 유실됐다. 이를 복구하는 공사가 화성산업에게 맡겨졌다. 화성산업은 당시에 방파제 공사론 최대인 50톤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작해 파도를 잘 부수면서도 견고한 방파제를 건설했다. 50톤이나 국내 초유의 큰 것을 이제 거치하기 위해서는 또 아주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육지에서 운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죠. 항만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운송 수단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것을 운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하의에 의해 완성하지 못한 채 넘겼던 저동항 방파제 공사를 보란듯이 복구해냈다. 30년 전에 회판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울릉도를 아우르는 일주도로 공사도 화성산업에게 맡겨졌다. 39.8km의 도로를 잇는데 무려 39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울릉도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모두에게 편리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육지 같은 거 그냥 터널을 뚫는다, 산을 깎는다 하면은 좀 손쉽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데 그걸 가급적 산을 건드리지 않고 그걸 훼손 안 하면서 그걸 가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울릉도는 지형이 아주 특수한 지형이고 그런 또 특수한 지형을 살리고 아름답게 살리면서 순응하는 공사를 하기 보니까 어렵고 오래 걸린 겁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길, 파도가 밀려왔다 쉬고 가도 되도록, 바람이 함께 걸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울릉도 일주 도로는 편의성보다는 자연을 따르는 순응성을 살린 길이 됐다. 그렇게 마음을 담으며 짓기 시작한 화성의 건물과 길, 공원들이 하나하나 늘어나 대한민국의 곳곳을 채우고 두르고 담아내기 시작했다. 햇볕의 따가움이 누그러질 오후, 아이들이 흙과 잔디의 포근한 감촉을 느끼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닌다.
아스팔트 바닥과 고무 바닥이 깔린 다른 아파트와 달리 이곳의 입주민들은 잔디에 앉는다.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는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아파트 중앙에 자리한 넓은 잔디 광장 덕분이다. 저는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주부 입장에서 아이들이 우선 뛰어노는데 아무런 안전성이 보장되었다는 게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분수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봤을 때 물소리도 듣고 그런 것도 좋았고. 여기가 꼭 정원 같아요. 이제 저희 집 이렇게 마당처럼 사계절이 다 보이고 눈 오면 막 찍고 가을에 다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게 조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화성 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화성 산업은 이미 건축물은 물론 공원까지 잘 짓는 회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화성 산업의 본사는 대구에 마련돼 있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4대 공원 중 2개의 공원을 시공할 만큼 환경과 조경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2014년에 화성 산업이 완공한 부산 시민공원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도심 공원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첨단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사람 중심의 디자인은 2008년부터 8년 연속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굿 디자인상을 받으며 인정을 받았다. 이런 화성의 노하우가 집약된 아파트가 바로 화성파크드림이다. 화성파크드림 아파트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주거 공간, 공원 같은 아파트를 강조하고 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에서 보여지는 형태, 색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 건축물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편하다,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이곳은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영종 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 부지다. 송도에 이어 국제물류 중심 도시로 개발 중인 영종 하늘도시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39층, 총 657가구로 이루어진 화성파크드림 단지가 세워진다. 당초에 송도와 청라를 공히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했지만 청라 지역의 개발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영종도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번 정부에서 나옴으로 해서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동시에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겠죠. 영종 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은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약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힐링공원과 연계돼 편리하고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지 그 정면으로는 중심 상업지구가 바로 그 대각선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업시설의 편리함과 또 걸림공원의 그 어떤 쾌적성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진 그 대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이 영종지구 전체로 봐도 가장 그 차별성이 있는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성 산업이 자랑하는 조경 솜씨도 적극적으로 선보일 생각이다. 관리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내년에 좀 저거 가져가려는데 그때까지 좀 약재 살포라든지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의 조경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나무들은 이미 선점에 철저하게 관리 중이다. 영종 하늘도시의 화성파크드림도 자연 친화적인 공원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런 거 좀 관리만 조금 더. 저희들이 그 중앙 부분에 아주 큰 잔디 광장을 마련을 했고, 그 잔디 광장 그 남측 쪽에 또 그 광장을 올리는 수경시설, 생태 연목 같은 그런 자연형 계류를 조성을 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중소형 세대를 선보이면서도 사는 사람의 편의에 맞는 시설들도 추가될 예정이다. 전용 8호 미만에서는 이 보조 주방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주방 발코니라는 것이 굉장히 협소하고
손빨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쭈그려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보조 주방을 다 넣어줌으로써 이제 입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도 마련을 했습니다. 거주할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한 설계와 하자 없는 튼튼한 건물을 짓겠다는 화성의 정신은 입주민들도 알아줬다. 저희들이 시공한 아파트가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입주민들 이 감사패를 들고 와서 집을 잘 도와줘서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패를 이제 주시곤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은 사실 제일 의미 있게 생각을 하죠. 푸른 숲, 도시, 꿈꾸던 삶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작품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화성은 자연과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로 도시의 행복을 건설하고 있다. 1972년 9월 동아백화점을 신축해 개업하면서 화성산업은 인생 제2막을 연다. 유통업으로의 진출, 그리고 예기치 않게 들어섰던 그 길은 찬란했다. 지역 최초로 물류 유통시설을 건립하는가 하면 단일 상가론 지방 최대 규모인 동아쇼핑센터를 개점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오브랭땅 회사와 계약을 맺고 서울 을지로에 브랭땅 백화점을 세우는 등 화성의 도약은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화성의 튼튼했던 기반도 흔들렸다. 금리가 1년에 30% 좀 사례적인 고금리, 또 차입금 상환 독촉, 또 그 당시 한창 저희들 아파트 공사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또 이런 해약 사태, 해약 요구 이런 참 어려움에 몰렸죠. 저희가 많은 계열 회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회사들을 그 선택과 집중으로 주력 기업 외에는 다 정리를 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유통업까지 정리해서 지금 우리 화성산업 건설 전문 기업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해 왔더랬습니다. 동아백화점 등 백화점 4개와 마트 2개, 물류센터, 스포츠센터 등 유통사업 분야를 매각하면서 건설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화성의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다. 차입금이 준 반면 현금성 자산은 늘었고 부채 비율은 낮아졌다. 선택과 집중의 결과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건설업이 상당히 위축이 되었고 대부분 지방 건설사가 이 서울 수도권 지역의 그 중심 건설사에 다 인수합병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많았던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이미 대기업의 하청업체 정도로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보는 가운데 화성산업은 아직까지 대구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지방 토종기업으로서의 건설업체, 시공업체로서의 3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력과 그리고 수주력, 또 자금력 이런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화성이 피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지역 또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의미 있는 공사는 행여 손해가 되더라도 꼭 해내겠다는 뚝심이다. 영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영주 세계문화엑스포의 건물 공사비는 입장료 수입으로 받도록 계약됐다. 하지만 IMF로 인해 행사 취소가 심각하게 검토될 정도로 개최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다. 그전에는 충분히 입장 수입을 예상을 했는데 IMF 딱 전이니까 이 입장 수입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북도에서 어려운 경북도에서도 알아서 판단하시라. 입장료 수입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럼 자체 자금을 투입해서 우선 준공을 시켜줬을 되고 자체적으로 중단해도 된다. 하지만 화성은 공사비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12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하면서 공사를 제때 마무리했다.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중단하는 게 맞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중단에 맞았지만 결국은 그 당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희들도 회사도 물론 무척 어려웠습니다만 그런 사업 우선적으로 딴 걸 좀 줄이더라도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내므로 해서 더 큰 우리가
가치를 찾았죠. 보람도 찾았고. 지역 경제의 수건 사업으로 공사비 1,500억 원이 투입된 대구 전시 컨벤션 센터도 회사의 손해를 각오하고 이뤄낸 공사였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협약해 민간 지분 40%인 200억 원이 투자되면서 대대적인 건설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출자했던 기업들이 위환 위기로 인해 어려워지면서 하나둘 현장을 떠났다. 그때 총 9개 업체가 자본 참여를 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저희들이 물론 30% 제일 많은 지분을 참여했고 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그 출자를 그만 포기를 한 거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출자를 포기를 하게 되고 이제 중단 사태가 왔죠.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화성은 타사의 공사까지 떠맡으며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기업은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은 기업도 무너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은 그 책임 준공하는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책임의식 또 우리 지역에 대한 그 지역과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완성을 했던 겁니다. 지역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데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저희들이 보람을 갖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개인 자산이 되기 이전에 모두가 누릴 공간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화성의 특별한 마음가짐은 기업 문화가 되어 자리를 잡았다.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함께 그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일찍이 화성 장학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장학사업, 또 문화예술진흥 활동, 또 사회복지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성 산업의 이름이 지나간 곳에는 감사와 웃음이 묻어난다.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 다 함께 누리길 기도하는 마음. 이런 화성의 마음이 새로운 건축 문화를 만들고 도시를 작품으로 탄생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저희도 어떻게 하면 대기업을 만들어서 크게 만드느냐 여기에 역점을 뒀습니다. 지금은 좋은 회사, 굿 컴퍼니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더 100년, 200년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하는 장수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존중하는 경우, 특히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장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